오늘의 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강의, 토지의 명칭 및 종류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통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의 명칭이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명칭과 종류, 그리고 어떤 땅들에 있어서 투자 가치성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종류들을 알아야지만 지식으로서,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나라 지적법상 지목이 28개가 있습니다. 그 28개를 대부분 명칭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어, 그냥 명칭만 들어서 헷갈리는 그런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진과 함께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적법상 지목이 지목, 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지적법상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후의 기준에 한다는 말로 지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법상의 28개의 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호로는 전이라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문이 아닌데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근데 좀 설명을 해라면 일반 분들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같이 부호는 답이고요. 지목도 답입니다. 자, 답이라고 부르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는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한 지금 4개가 있죠. 전, 답, 임야, 대지. 뒤에도 쭉 몇 개가 더 있을 건데요. 그거는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늘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전문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임야가 뭔지 대지가 뭔지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사진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수원 이런 거는 뭐 많이 아시죠? 그냥 가수원 뭐 부호는 과고요. 가수를 집단적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수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광펜이 안 친 부분은 그냥 용어만 들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떤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목장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호는 목이고요. 지목은 토지 종류는 목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축산업 하고 낙농업, 가축 사육, 그냥 뭐 가축 뭐 이렇게 해서 목장 생각하시면 그런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목장 용지 보로. 자, 임야는 산림, 수풀림, 중림지, 암석지, 자갈당, 황무지 등의 일반적으로 6개를 임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등등 뭐 다른 토지도 있지만 크게 나눠서 제일 많이 통틀어서 임야를 합니다. 자, 산림은 산이고요. 수풀림은 뭐 풀 같은 그런 수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수림지. 그리고 중림지는 중림이죠. 보통 이제 대나무로 조성된 뭐 그런 지역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나무 종류는 모두 한 13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 13종 중에서 뭐 크게 나누면 3종, 뭐 왕대, 송대, 그리고 맹종죽이라고 3종 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고 어쨌거나 그 3종이 보통 다 우리나라는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림, 대나무. 그래서 그런 토지를 중림지라고 합니다. 암석지는 보통 토심이 얕은 토양과 안반 노출지가 전체 25%에서 한 90% 정도 점유된 지역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돌덩이 많은 그런 토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적으로는 보통 얇은 토지에 안반 노출지
안반이 노출된 게 전체적으로 25에서 90%그 안에 들면 보통 다 암석지로 토지 명칭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갈도 비슷합니다. 자갈도 자갈이 쫙 있는 데죠. 자갈이 있는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노출 빈도가 크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지만 누가 봐도 자갈이 많은 곳은 자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는 뭐 가꾸지 않은 땅, 가꾸지 않은 토양, 뭐 경작할 수 없는 토양, 뭐 식물이 살 수 없는 뭐 척박한 뭐 영양분이 없다 이 말이죠. 영양분이 없는 토양 등을 황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꾸지 않고, 그리고 경작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토지, 그런 데를 황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지.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법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건축하시는 분은 상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대지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죠.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부지와 토지개발 사업으로 택지 조성이 택지 조성을 하는 토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사진으로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건축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제일 큰 범위로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같은 말이긴 하지만 토지라는 말을 쓰고, 건축 목적의 유무를 뭐 초월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토지란 말을 쓰죠. 우리 공법, 사법에서 다 통칭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이라 하죠. 그거를.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하는 관리에서 이 땅이란 토지란 말을 법 규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 관계 있는 땅을 부지나 대지라고 하고요.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지는 물론 이것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 목적이 있는 땅을 부지라고 합니다. 건축 목적이 있는 땅을 부지라고 하고, 그리고 토지 관리, 법의 규정에 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지랑 지목이라는 것을 용어를 쓰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말하는 이 지목은 토지 관리를 위해서 이 즉 지번으로 표시가 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목을 보시면 토지 등록 단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지는 토지 관리를 위해서 지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목과 같은 느낌으로 토지 등록 단위로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 혹은 지목,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의미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건축 계획을 위한 명칭도 따로 우리가 씁니다. 이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획지라고 하죠. 획지. 건축 목적의 유무와 무관하고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는 동질성이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경계 혹은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유무 상관없이 그냥 계획이 있는 밀지에 구성되는 동질성이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경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한 거를 보통 나오는 인터넷이나 혹은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뒤에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장용지. 부호는 장이고요. 당연히 공장이나 제조 목적으로 공장 시설물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원. 부호는 공이고 지목은 공원입니다. 공중의 복원, 죄송합니다. 휴양 등의 이용의 시설을 갖춘 토지고, 학교는 그냥 학교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이고, 부호는 학, 지목은 학교 용지입니다. 뭐 학교 교사, 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체육장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로는 부호는 도고, 지목은 도로입니다. 보행이나 차량 운행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용되는 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 다 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부호, 차, 그리고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는 부지. 이것도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주유소, 용지, 석유, 석유제품,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갖춘 부지죠. 이런 주유소, 땅, 특히 토지를 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지금 형광펜으로 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죠. 그냥 부호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게끔 한 번만 보셔도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니다. 전을 보시면 요런 느낌이죠. 전 딱 보시면 아까 전이 뭐였습니까? 전이 아까 전에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물 재배하는 토지 이런 데를 전이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딱 보셔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물론 뭐 조금의 그럼 되겠지만 어떤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반대적으로 답은 뭐였습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한 토지입니다.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물, 예, 이런 데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확실히 전과 답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림지, 아까 산림지는 어디 포함되었죠? 산림지는 임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그냥 산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게 산림, 산의 그 나무 이런 느낌으로 보십니다. 자, 수림지는 아까 풀이라 했죠. 그래서 풀 개념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임야 내에 수림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무지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는 다 보시면 뭐 암석지, 뭐 자갈땅 이런 거 다 보시면 아시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항무지로 넘어가십니다. 항무지 넘어가시면 뭡니까? 대나무 중림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시면 아실 테고 그래서 항무지 좀 헷갈릴 것 같고 왔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항무지. 항무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무지의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전적 의미로는 가꾸지 않은 토양의 땅,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양,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느낌. 물론 요 보시면 식물 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토양. 뭐 이런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항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진으로 보시면서 좀, 구분되고요. 자, 대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명칭은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지는 건축 유무에 초월하는 일반적으로 땅의 법적, 공법, 사법에서 쓰는 명칭이고, 그리고 법의 규정으로 관리하는 명칭은 건축과 관계있는 땅과 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건축과 관계있는 땅은 부지, 대지 건축법이었고요.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지, 지목, 토지 등록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을 위한 명칭은 획지, 건축 목적 유무와 무관하여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는 동질성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경계 혹은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부지, 필지, 획지, 건축법에서 땅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거든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뭐 여러 곳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 혹은 예정될 토지를 다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는 빈 땅은 우리가 나대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bare site이라고 하는데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셔야 되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빈 땅이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랑 같이 부지는 같이 꼭 외우셔야 되고 땅에 건축 목적이 없으면 법에서는 이를 부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목의 그런 의미인데 어쨌거나 필지는 또 이 건축법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번이라 수 예를 들어서 공공길 5번지에 의한 토지의 등록 당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보통 측량수로 지적법,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사용되고요. 땅의 구조물의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아까 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다. 그래서 필지도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획지. 획지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대규모 건축 계획에 있어 계획의 성격을 동질적인 것과 그 외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경계 영역에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초월해서 계획 단위로 토지 경계를 갈라서 정하는 구획 기준이다. 따라서 획지는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주로 학문적으로나 계획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뭐 이래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획지는 그냥 계획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떤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개발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28개 지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